금과 암호화폐를 얘기했죠.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단순히 비트코인이 아니라 미국이 중심이 돼서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주체가 되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가능성이 있고, 그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의 현물화된 달러가 아닌 디지털 달러와 같은 유사한 기능으로서 이것이 판매가 되고 그것으로 돈이 벌려들여지고 그 돈으로 미국이 갖고 있는 부채를 녹이는, 즉 발행의 주체는 동일하지만 방식이 달라짐으로 해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행태로 변환이 될 것이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미국 증시 포트폴리오를 늘리는 게 좋은 걸까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서서히 표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상승하는 패턴에서 따라서 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이거나 포트폴리오상 어느 정도의 안정세는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소규모로 조금씩 나눠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한국이 일단 일본 못지않게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고 대선 이후에도 새로운 전략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제에서 사실 한국의 강한 산업들 뭐가 있죠? 지금 이미 의회에서 트럼프 의회 연설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계속 러브콜이 오고 있잖아요. 지금 첫 번째 반도체, 그 다음에 의약품,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또 뭐가 있죠? 우리의 LNG와 관련된 자원 탐사와 관련된 원전과 관련된 새로운 에너지 체계에 대한 러브콜들도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죠. 이런 여건을 봤을 때 한국 시장에 대해서 지금은 조정을 많이 보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익으로는 별리에선상 그렇게 싸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중요한 건 앞으로 한국도 일본 못지않게 미국에서의 큰 시장을 선점해 나가는 큰 기회를 맞을 수 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특히 이런 탑 5 혹은 탑 4 이 중요한 산업군들에 대해서는 투자를 집중하시면은 중요한 성장의 패턴에서의 큰 기회를 얻으실 수도 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중국에서의 이 해당 산업에 대한 러프콜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하는 정책 중에 하나는 계속적으로 자기 편을 또 끌어모으기를 하고 있죠. 내수에서는 돈을 풀고 있고 그리고 동시에 한국에도 러브콜을 보이고 있고 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BYD라고 하는 자동차를 우리나라 시장에서 판매해서 우리나라 시장을 잠식하고 뭔가 획득하기 위한 좀 먹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스탠스가 보이고 있는데 그를 위해서라도 그들은 계속적으로 한학령을 완만하게 계속 해제를 하면서 정책적으로 계속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즉 우리 입장에서 물론 장기적인 입장으로는 어떤 게 우리한테 손해가 덜 미치고 이익이 될까 우리는 철저히 계산을 해야 되지만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분명히 양쪽의 러브콜을 분명하게 받고 있다. 우리의 투자 시장도 이것을 곧 반영할 수 있을 것 같다. 한국 시장이 오히려 더 매력적인 부분이 많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는 어떤 걸 주목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이제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다음에 미국과의 협약이 잘 된다는 전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이제 하반기에는 추경을 갖다가 12조 원 이상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곧 도래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러한 협약과 무관하게라도 현대차,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그런 대규모의 큰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판매를 위한 자체적인 협약에도 잘 돌입한다라는 전제에서 본다면 지금 관건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를 아직은 적극화하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세 가지 포인트들이 잘 맞아 떨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높은 환율도 다시 1,300원대 중후반까지는 빠르게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환율의 변화 트리거 속에서 외국인들이 적어도 일별로 봤을 때 5천억 이상, 우리의 유가 증권 시장에서 현물 시장 5천억 원 이상 사는 그런 측면들이 조만간에 목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5월 중하순이라도 그거는 상황의 목도가 되면 그때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포지션은 일시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매수를 계속 이어나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한국에 대한 투자는 그동안은
외국인의 흐름, 그다음에 우리의 정치적인 불확실성 흐름, 그다음에 관세에 의한 악영향들이 너무나 변동을 크게 미쳤지만 지금은 완화 기조로 가는 변동성이 축소되는 기조로 가고 있고 이제 그다음 레벨업을 위한 준비 단계에 지금 진입한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과 비트코인 투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사실 너무나 힌트가 새롭게 쉽게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미란버거스의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란버거스에서 이야기하는 즉슨 뭐냐면 계속 강조를 하죠. 지나친 달러 강세는 동맹국들이 억지로 만든 것이다. 즉, 우리는 무역 적자 국가이고 미국은 무역 적자 국가이기 때문에 달러는 약세였어야 맞는 것이지만 패권 통화라는 달러를 수출하는 건 국채 포함입니다. 패권 통화를 수출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수출을 많은 국가들이 계속 사는 부분 때문에 달러가 지나친 강세를 보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는 그들조차도 달러가 지나친 강세를 미치는 거는 결국에 미국 경제에 침체까지 올 수 있게 하는 굉장히 크리티컬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달러 약세 정책을 취할 것이고 이 달러 약세 정책을 위해서는 그동안에 수출했던 패권 통화인 달러 수출을 이제는 줄여나갈 것이다. 준비 자산에서도 달러의 보유량을 줄일 것이다. 그 대신에 달러를 준비 자산으로 편입하고 그거를 많이 수출하는 대신에 뭘 할 것이냐, 대체하는 거. 대체할 수 있는 준비 자산으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금과 암호화폐를 얘기했죠. 즉, 여기에서 암호화폐 시장은 저는 이제 새롭게 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금 대신에, 그리고 달러 대신에, 금은 중국이 지금 많이 매입을 하면서 중국이 그 시장을 거의 점식하다시피 해나가고 있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금을 더 많이 사들이고 그거를 준비자산으로 팔고 이런 행태는 보일 가능성이 적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암호화폐에 더 집중할 가능성이 있고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단순히 비트코인이 아니라 미국이 중심이 돼서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주체가 되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가능성이 있고 그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의 현물화된 달러가 아닌 디지털 달러와 같은 유사한 기능으로서 이것이 판매가 되고 그것으로 돈이 벌려들여지고 그 돈으로 미국이 갖고 있는 부채를 녹이는, 즉 발행의 주체는 동일하지만 방식이 달라짐으로 해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행태로 변환이 될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초기에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그 시장이 커진다고 한다면 당연히 암호화폐 전체 시장은 좀 더 붐업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상당 기간 일어난 이후에는 그들은 결국 그 암호화폐를 축적하고 발행하고 축적해서 그거를 또다시 판매를 해서 이자를 낮추는 입장에 더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적정한 시기에 상승 시기가 온 뒤에는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에 하락하는 미국의 물량이 때문에 하락할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타임별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기적으로는 상승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하락이라는 말씀이실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주 쉽게 1년에서 2년 사이 동안은 계속적인 발행을 통해서 미국이 달러로 인한 금융의 흑자 이득을 암호화폐를 통해서 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은 어떤 상승의 트렌드가 더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2년을 넘어서 이제 3년부터 후기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고 부채를 없애는 입장으로 가기 때문에 3, 4년 차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이 많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중 관세 전쟁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게임은 단순합니다. 중국은 물건을 만들어서 팔면서 경상수지흑자로 지금까지 중국의 명목 GDP 15조 달러에 육박하는 이 규모를 지금까지 쌓아왔어요. 근데 그거를 팔았던, 즉 사줬던 주체는 누구죠? 미국이에요. 수요자는 바이해주는, 그리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갑은 누구냐면 미국이었어요. 이런 미국과 중국과의 싸움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야 중국 역시도 핵심적인 크리티컬한 산업, 예를 들면 반도체는 이미 그쪽에서 많이 사오는 것을 못하고 있고, 특히나 중국 입장에서 또 중요한 배터리나 이제 귀금속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시토리와 관련된 광물 자원들은 중국이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손실이 덜 하다고는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더 나아가서 미국이 잘하고 있는 항공기부터 시작을 해서 중저가형 소비재 제품들, 그다음에 화학과 소재 그런
부분들까지도 중국산을 안 사겠다 할 정도로 관세를 높여버리면 미국도 사실은 더 이상 수요자를 찾기 힘들어요.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내수 부양으로만 가야 돼요. 그걸 알기 때문에 사실은 대외 수지에 더 기대할 수 없고 미국과의 관계는 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감안해야 된다는 거를 시진핑도 알기 때문에 돈풀기를 계속적으로 하는 거고요. 이런 돈풀기를 통해서 그동안에 이제 쌓아놨던 제조업이 약화될 가능성까지 고려를 해서 내수에서 돈을 더 많이 쓰겠다라는 그런 이제 단순한 전략이죠. 그것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시장까지도 우리가 찾고 우리 편으로 만드는 그게 한국인 겁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에 자동차 팔려고 저렇게 노력을 하고 태무나 알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친숙하게 만들었고 시장을 계속 들어오려고 넘나들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알잖아요. 이제는 현대자동차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산차 조금 비싸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굳이 중국의 리스크들 AS는 어떻게 되며 자동차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상품에 대해서 보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리스크를 지고 누가 소비자가 그걸 함부로 덥석 생명과도 안전과도 연결된 자동차 제품을 덥석 살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이런 산업적인 구조로 봤을 때는 중국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고 사실은 구조적으로 봤을 때 미중의 싸움이 아닌 거죠. 겉으로는 싸움이지만 미국의 일방적인 압박과 강압인 거죠. 거기에 대응해서 중국은 그것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이 위기를 뚫고 나가기 위해서 자기 편을 계속 모으는 국면일 뿐이다. 단순히 증시가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미국이 조정을 크게 보이고 있고 많이 떨어져 있던 중국이 주가가 오른다는 그 이유만으로 중국이 이기고 있는 것처럼 해석이 되는 거는 저는 논리상 맞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가성비로 치면 우리가 이런 대비해서 돈 들인 거 대비해서 효과를 본 거는 딥시크가 우수한 건 맞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화웨이도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집중 능력도 많이 높아지는 것도 사실인 거고요. 근데 관건은 미국의 이제 AI 소프트웨어 체계와 반도체 체계를 보면 항상 1.5세대에서 2세대 정도는 갭이 계속 나고 있어요. 미국이 계속 앞서고 있고 중국은 계속 뒤서서 따라가는 중인 거예요. 이런 국면에서 과연 정책적으로 누가 이길 것이냐, 누가 미중 싸움으로 이제 표현을 하던 이건 싸움이라고 표현하기도 사실은 체급이 너무 안 맞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웅달책방 구독자분들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국의 많은 지식인들, 분석가들, 훌륭한 이제 이코노미스트들, 전략가들 많으시죠. 근데 우리의 또 SNS, 그다음에 미디어, 유튜브 세상에서 굉장히 좋은 정보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미국의 흐름이 뉴스 플레이로 그때그때 나오는 뉴스를 보고 나면 사실은 지금 당장 너무 불안하고 미국이 마치 갈 길을 잃어서 우리도 이제 시장이 패닉으로 가고 경제도 안 좋은 쪽으로만 갈 것 같은 불안감을 많이 느끼게 돼요. 그럴 경우에 전략적으로 5개월 후, 6개월 후, 7개월 후의 흐름을 미리 읽지 못하면 항상 뒤늦은 투자와 뒤늦은 기업 전략들이 나오면서 후회를 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거든요. 일기 때 느꼈던 17년, 18년도에 갑론을박 FTA 자체가 너무 불합리하게 흘러가고 있다. 한미의 FTA가. 그때의 분위기랑 지금 굉장히 유사합니다. 지금 역시도 미국의 이런 관세 정책과 우리에 대해서 베너핏을 주면서도 줄 듯 하면서도 안보 방위비와 관련돼서 계속 압박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거는 한마디로 표현해드리면 일본과 너무 대비되기 때문이에요. 일본은 그에 대해서 수능을 하고 미리 시장을 선점하는 전략으로 이미 바뀐 지 오래이고 한국은 계속 방위비가 너무 과하다. 그 부분은 과하다라는 주장으로 협정 자체가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도 다행인 건 뭐냐면 우리의 삼성, 현대 굉장히 훌륭한 기업들이 많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먼저 나서서 협약을 할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서로 간에 동조적인 그 기술 협약 체결을 통해서 수주를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모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한국의 기업들은 굉장히 선제적으로 오히려 더 빨리 잘 뛰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항상 지나고 보면은 우리가 그때가 기회였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이 기회의 타이밍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의 관점에서도 이미
미국은 중국을 차단하는 부분으로 수순으로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이 생각보다 미국에서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일본이 그 시기에 반도체와 관련돼서 소재 플러스 장비 부분까지도 일부 장비는 메리트가 없고 그렇게 경쟁력이 없었지만 장비까지도 수출을 소규모로 하면서 미국의 빅사이클에 반도체 빅사이클에서 큰 수혜를 입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에 지금 삼성도 하이닉스도 잘 따라가고 있는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중국 시장이 들어가지 못하는 미국의 공백들, 미국인 내에서의 공백들, 그 부분을 중국이 이제 차지하지 못하게 된 공백들을 우리가 메꿔가면서 기회가 올 수 있으니까 일단은 경제적인, 금융적인 관점에서는 1, 2년간은 우리가 큰 기회를 이제 노출될 수 있고 그 기회를 꼭 반드시 합리적으로 보십사 하는 영상에서 오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